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지난 시간에 인식의 선형세계 그리고 반인식의 선형세계에 대해서 공부했고, 자, 오늘 시간은 그 인식과 그 반인식의 세계가 통합된 인식과 반인식의 종합 선형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도형으로 나타내면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가 되겠지.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는 도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직적 사유세계를 구성한다. 자, 내용 들어보자. 자, 인식을 통해 사물의 원리를 실체화시키고, 그렇지? 인식은 사물의 원리를 생각하는 그런 작용이니까 인식을 통해 사물의 원리를 실체화시키고 반인식 사유를 통해서 감추어진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자,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 직접 선형세계가 되겠다.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 우리는 인식세계와 반인식세계와 같은 반쪽 세계를 각각 사유하였다. 그렇지? 인식세계, 반인식세계, 반반씩 공부했었지. 오늘은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는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로 구성되는 평면 세계를 공관화시키는 수직 세계이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수직 도형에 있어서 도형적 사고에서 수직 사고를 담당하는 그런 세상이다. 인식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실체화시키고 반인식 사유를 통해 감추어진 사유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우리는 인식과 반인식을 통해서 우리 사유의 비약적 확대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정의하고 사유하는 반인식은 심리학자들의 경험적 무의식 세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 반인식과 경험적 무의식 세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반인식의 도움 없이는 인식의 증대는 불가능하며 인식의 작용 없이는 반인식의 암시가 그 빛을 잇는다. 그러니까 인식과 반인식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경험적 무의식은 경험을 일단 하고 그 경험이 무의식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되겠지. 그 반인식과 그런 경험적 무의식은 서로 다른 거라고 언젠가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다. 그렇지? 기억이 안 나면 지난 시간 반인식의 세계, 반인식의 선형 세계 공부하도록 하자. 자, 사실적 반인식을 통해서 사실 인식의 영역을 확대시키며 사실적 반인식, 원리적 반인식을 통해서 원리 인식을 확대시킨다. 사실 인식은 이게 자다. 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뭐 사람이다. 뭐 자기 자신을 그냥 아무 원리적 사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사실 인식이 되겠고, 원리 인식은 뭐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든지 계절의 원리를 안다든지 우주의 운행 원리를 안다든지 그런 것들이 원리 인식이 되겠지. 인식의 세계에서는
그 자체로 사유의 점진적 확대는 가능하지만 점진적 사유 확대를 통한 인식 세계의 증대와 사유 공간 세계를 완성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다. 계속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면 어느 정도 인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증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진리에 도달하는 현상이지. 중간 철학이 주장하는 인간 일반 점수는 하나씩 공부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점수라고 하지. 인간 일반 점수, 하나씩 공부해서 이루어 나가는 데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깨달음이 필요하다. 중간 철학에서는 점수를 주장하지만 도노는 그것을 인식의 한계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물었다. 선승이 되겠지? 여기 암자까지 몇 걸음 만에 왔는가? 뭐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일 테니까 몇 걸음 걸어서 왔겠지. 뭐 몇백 걸음, 몇천 걸음. 보통 대답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철학과 과학을 공부해서 인식을 증대시켜도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육체, 그리고 고단한 삶뿐이다. 자, 그래서 그런 허무함과 그게 틀리지 않는 거지. 열심히 해도 우리는 그 과학적 성취, 철학적 성취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인식은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얻어서는 진리의 길이 너무 멀어서 이 세상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한 권 한 권 책을 통해서 한 걸음씩 올라가 수천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우리가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암자까지 오는 어려움풋한 길과 작은 암자뿐이고, 그치? 이 세상 모든 공간의 실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우리 사회 속에 숨어 있는 무한한 반인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 물론 선승이 반인식이라는 개념을 알고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통합사회철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선승은 반인식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치? 우리의 엄청난 인식을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인식적 증대가 아니라 반인식적 사고를 통한 인식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철학자, 모든 과학자가 가졌던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무한한 인식이 반인식, 반인식으로 숨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지 않도록 하자. 이 반인식은 무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반인식의 세상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인간 일반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는 잠재 능력,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는 잠재 능력.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옛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어보자.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E = MC 제곱
그 에너지, 질량 에너지 변환 공식을 알았던 건 아니잖아. 그치? E 이퀄 mc제곱이라는 에너지 변환 공식을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에너지 변환 공식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렇듯이 이게 뭐 하나하나 인식작용을 통해서 E 이퀄 mc제곱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지금 종합사회 철학적 관점에서는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즉 반인식이 그 에너지 변환 공식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야. 무엇인가 인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반인식의 세계는 음의 세계를 구성하지만, 그렇지? 음의 세계를 구성하지. 자, 음의 수식적 세계는 잠깐 보면 여기서 이걸 평선이라고 하면 아래쪽은 이제 음의 수식적 세계, 위쪽은 양의 수식적 세계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음의 수식적 세계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야. 음의 수식적 세계를 구성하지만 그것이 표출됨으로써 인식화되고 인식, 양의 수식적 세계지 인식에 비례해서 또다시 반인식은 증대된다. 우리가 어떤 인식적 작용을 하게 되면 반인식이 탁 튀어올라서 인식을 증대시키고 인식이 쭉 증대돼 가다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반인식이 나타나는 거야. 자신이 물리학적 지식을 연마하게 되면 점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잠재적 우리의 능력, 잠재 능력이라고 했지.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가질 수 있는 물리학적 어떤 발견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어, 그 10년, 20년 공부한 물리학을 공부한 물리학 전문가가 물리학 박사가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렇듯이 인식이 증대하면 거기에 맞춰서 반인식도 증대하는 거야. 우린 전혀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우리 존재 속에 사회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반인식의 세계다. 엄청난 세계야. 엄청난 세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인식의 양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아니면 무한대로 우리 반인식의 세계는 증대될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생각 능력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10시간 공부하면 100시간, 1000시간 정도 새로운 인식 능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 이유는 뭐? 바로 반인식 때문. 그러므로 음과 양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렇지? 유기적 관계를 지속시킨다. 아까 말했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인식의 양이 증대되고 인식의 양이 증대되면 반인식의 양이 거기에 맞춰서 또 증대되고 이런 유기적 관계가 지속되는 거다. 자, 잊지 않도록 하자. 이 인식과 반인식의 유기적 관계를 창조적 인식과 반인식의 뭐라고 하니까 항상성이라고 정의 사유한다. 인식이 증대되면 거기에 맞춰서 반인식이 같이 증대되는 것. 인식에 따라서 반인식도 증대하는 현상을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이라고 정의 사유한다. 자,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 잘 기억해 두자. 자, 이는 반인식이 인식화되어도 반인식의 세계는 축소되지 않고 새로운 반인식의 세계가 창조되어 본래의 인식과 반인식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성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지. 반인식이 인식화되어
반인식이 인식화되어 인식의 세계가 증대되어도 그에 따라 반인식의 세계도 새롭게 확대되고 인식과 반인식의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반인식의 무제한적 대도 함께 일어나는 거지. 그러므로 인간은 인식의 세계를 확대시킴으로써 반인식의 세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적 수직 세계의 급격한 확대가 일어난다. 인식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철학적 사유의 양, 내가 깊은 생각, 깊은 인식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반인식의 상태도 아까 과학적 지식 말고 이번에는 물리적 지식 말고 철학적 사유, 철학적 사유가 증대되면 그러니까 인식이 증대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생길 때가 더 많지만 반인식도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이 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반인식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은 자유를 근원으로 한 역동적 창조성을 상실함으로써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러한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은 자유를 근원으로 하는 역동적 창조성을 상실함으로써 그 선형적 세계의 축소 방향으로 균형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역동적 창조성이 상실되면 너무 확대적 창조는 좀 어렵겠지. 이를 파괴적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이라고 정의 사유한다. 파괴적 인식과 항상성의 반인식의 항상성. 즉 인식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다. 좀 더 공부해 보자. 즉 인식과 반인식의 균형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식 세계의 파괴에 의해서 그것을 달성하는 파괴적 인식 작용과 반인식 세계의 파괴에 의해 인식 세계와의 항상성을 달성하는 파괴적 인식 작용이 인식과 반인식 선형 세계에 공존한다. 우리는 인식과 반인식을 이렇게 계속 넓혀 나가려는 그런 노력과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귀찮은 거야.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 사유작용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 누구나 다 뭐 깨달은 사람,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없고 어느 정도 인식 상태에서 음, 정체되고 오히려 역행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파괴적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통합사유 철학에서 말하는 대로 계속 그 역동적 그 확대성에 의해서 인식이 반인식을 만들고 반인식이 또 인식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인식이 또 반인식을 더 창조하고 이렇게 창조적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과정은 인간의 수직적 세계의 축소, 즉 삶의 공간 세계 축소를 이야기한다. 그렇겠지? 즉 파괴적 인식 작용은 인식의 축소에 의해 파괴적 반인식 작용은 반인식의 축소에 의해 기인한다. 삶의 모든 시간 축상에서 인간 일반의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렇겠지. 우리 사람들은 인식과 반인식이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로부터 창조적
및 파괴적 항상성은 인간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어떨 때는 창조적 항상성이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파괴적 항상성이 우리 삶에 작용할 수도 있는 거지. 주로 너무 나이가 들면 창조적 항상성보다는 파괴적 항상성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하긴 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이랑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친구들도 육체적 젊음의 상태를 유지해도 항상 창조적 항상성이 파괴적 항상성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야.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므로 단지 몇 년간의 집중적 사유로도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적 항상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어느 기간 동안 평생 동안 사유하지 않아도 집중적 사유로 우리 사유 공간을 엄청 확대시킬 수 있는 거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반적으로 사유 세계는 양의 세계, 인식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에 의해 그 평면화가 달성된다. 양의 세계는 요 수평적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수평 세계의 위쪽에 있는 세계가 양의 세계야. 그래서 인식과 의지의 평면 세계는 양의 세계겠지.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는 양의 세계. 인식과 반의지의 세계도 양의 세계. 인식과 존재의 세계도 양의 세계. 그렇지? 양의 평면을 구성하잖아. 자, 그럼 반대로 반인식과 존재의 세계는 음의 평면 세계를 유지하고 의지와 반인식의 세계는 의지와 반인식의 세계도 음의 평면 세계. 반존재와 반인식의 세계도 음의 평면 세계. 반의지와 반인식의 세계도 음의 평면 세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의 평면 세계 4개, 음의 평면 세계 4개, 그리고 수평적,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평면 세계가 4개 존재하겠지. 의지와 존재 평면 세계, 의지와 반존재 평면 세계,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 반의지와 존재의 평면 세계. 이렇게 4개의 수평적 평면 세계가 구성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정신 세계는 몇 개의 평면 세계로 구성되겠어? 그렇지? 12개의 평면 세계로 구성될 거야. 우리가 아마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평면 세계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평면 세계에 대한 공부는 그 12개의 세상을 12개의 우리 숨겨진 세계를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다. 자, 일반적으로 사유 세계는 양의 세계, 즉 인식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에 의해 그 평면화가 발생된다. 그렇지? 반면 반인식의 세계를 의지작용으로 인식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반인식의 세계를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인식의 세계로 올리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치명적인 파괴적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의 항상성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적 인식과 반인식 세계의 항상성이 아니라 치명적인 파괴적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을 막기 위해서 파괴적 반인식 작용에 의해서 반인식이 축소됨으로써 나타나는 인식의 축소를 보상하기 위한 1차 인식 활동과 1차 인식 활동.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차 인식 활동과 파괴적 인식 작용에 의해 인식이 축소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인식의 축소를 보상하기 위한 2차 인식 활동. 인식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인식의 축소를 보상하기 위한 인식 활동. 그다음에 반인식의 축소를 보상하기 위한 인식 활동.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거지. 저게 끊임없이 지속하기만 한다면 이제 죽을 때까지 노화는 없는 거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1차 인식작용 활동과 2차 인식 활동만 하고 할 수 있다면 아직도 그저 혈기왕성한 젊은이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인식작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한 우리 인간 일반은 어느 정점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세계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게 1차 인식활동, 2차 인식활동이 계속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세계가 축소되지 않는데, 사유세계가 축소되지 않는데, 인간의 수명도 있고 병에 들 수도 있고, 그치? 또 한계가 있겠지. 이름으로써 삶의 쇠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직 세계가 축소되면 수평적 세계 속으로 우리 대부분의 삶을 유지한다. 이렇게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가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세상은 그 수평적 세계 속에 인식작용이 좀 줄어들고 의지와 존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고집도 세지고 화도 잘 내고 의지와 존재만으로 세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식과 반인식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약간 다루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조금 나이가 들에 따라서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어, 자꾸 공부해야 돼. 자꾸 공부해서 자신의 인식 세계와 반인식 세계를 자꾸 확대시켜야 한다. 수직 세계가 축소되면 수평적 세계 속에서 우리 대부분의 삶을 유지한다. 그 존재와 의지 세계 속이 되겠지. 우리 대부분은 너무도 쉽게 수평적 삶 속에서 포로가 되어 어느새 사회공간 속 창조적 자유를 잃어버린다. 음, 이 수직 세계,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가 있어야지만 창조적 인식이 생기고 창조적 자유를 얻을 텐데 존재와 의지 속에서는 창조적 자유가 많이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가운데로 압축되는 거지. 평적 세계 속으로. 존재와 의지 세계 속으로.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한다. 인간의 이와 같은 회계적 상황을 이끄는 인식작용의 나태함은 우리 삶의 출구를 찾기 어려운 미로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와 같은 파괴적 상황을 이끄는 인식작용의 나태함은, 이렇게 인식작용이 나태해지면 바로 우리 삶이 출구를 찾기 어려운 미로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존재와 의지 세계의 과도한 의존에 의한 인식작용의 축소, 곳곳에서 위험이 느껴진다. 자,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지. 이렇게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에 압축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빨리 인식의 세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자, 존재, 반존재, 그리고 의지, 반의지의 선형 세계에 의한 무의 세계 접근에서와 같이, 그렇지?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존재와 반존재의 그 사이에서 무가 있었고, 의지와 반의지의 이행 과정에서 무가 있었고, 그렇듯이 인식과 반인식의 상호 이행 과정에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무의 공간이 창조되는 거다. 그 얘기야.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적 세계에 의한 무의 세계의 접근에서 같이 우리는 인식과 반인식의 동시극소화 또는 동시극소화는 일반적으로 사유되지 않기는 한다. 동시극소화에 의해 무를 경험할 수 있다. 인식과 반인식의 동시극소화 또는 인식과 반인식의 교차, 두 가지 방법이 되겠지. 이 경험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단순한 인식의
극소화에 의해서는 달성 불가능하며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에 기인한다. 반인식의 극소화도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인식을 극소화시키고 싶어도 반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인식의 항상성 작용에 의해서 인식이 다시 스프링처럼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식과 반인식의 항상성에 의해서 한쪽 인식만 극소화해서는 달성 불가능. 이해됐지? 그래서 반인식의 극소화도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거야. 인간 일반은 스스로 반인식의 극소화를 단순히 사유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겠지? 우리가 반인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주겠어? 그것은 반인식의 극소화를 의지하는 사유 또한 인식과 반인식의 수식적 세계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인간 일반은 스스로 반인식의 극소화를 단순히 사유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반인식의 극소화를 의지하는 사유 또한 인식과 반인식의 수직적 세계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건 나중에 도형을 옆에다 놓고 이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반인식의 극소화 과정을 단순 사유를 통해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극소화시키겠어. 한 가지 방법으로 정통 소승적 대승이 아니라 소승적이다.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합하지. 정통 소승적 정적 사유, 고행이라든지 선정에 든다든지 하는 방법이지. 소승적 정적 사유를 통한 반의지 극소화가 제한되기도 한다. 반의지를 어떻게 극소화시킬지. 또한 인간은 고행을 통해서 여기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다. 반인식, 반인식의 극소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반인식이긴 하지만 소승적 정적 사유를 통해서 반인식을 극소화시키는 거지. 인간은 고행을 통해서 고행으로 야기되는 반인식 이외의 다른 반인식을 극소화시키며 이로써 반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인식을 축소시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저 밑에 부분이다. 밑에 부분. 인간은 고행을 통해서 고행으로 야기되는 반인식. 고행, 고통 속에서는 별로 인식이 되게 줄어들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인식도 작아지는데 그렇게 야기되는 반인식 이외에 굉장히 축소된 반인식이겠지. 축소된 반인식 이외에 축소된 반인식 이외의 다른 반인식을 극소화시키며 이로써 반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인식을 축소시키는 거야. 이 정적 사유, 보행 과정 중에서 그것마저 인식으로부터 사라지는 순간이 존재하며 그렇겠지? 이로써 고행을 통한 반인식의 무화와 고행에 대한 인식 무화가 합치되는 순간 무의 세계는 순간적으로 경험된다. 무는 경험되는 거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지. 무가 인식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무가 아니다. 인식의 세계지. 물론 깊은 정적 사유의 매개 없이도 무는 항상 찾아올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찾아올 수 있다. 이 무의 세계는 각 사유 공간 삶의 세계에서 다시 기술될 것이다.
우리 공간적 사유에서 무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자. 무는 많은 것을 알려주는 비밀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우리 세상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의 곤란함, 고통, 고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무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어서 이 무를 알게 되면 무를 경험하고 무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고뇌, 불행, 두려움 모든 것들이 무에 다 녹아버리는 모든 우리 삶의 번뇌, 고뇌, 고통, 두려움이 무의 세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무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인식 상태이다. 자, 무의 세계에 대해서는 타자에게 묻지 않는 것이 철학을 공부하려는 자의 불문율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가 뭐냐고 선생님한테 물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해야 돼. 선생님이 알려줄 수도 없고 무는 선생님이 가끔 인식한다는 말을 가끔 쓰긴 하지만 진짜 인식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는 인식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경험하는 거지 선생님이 무를 경험했다면 인식했다면 경험했던 것을 인식하는 거지 무를 인식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야. 다시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무는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할 것도 없어.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가치를 공부하고 뭐 도덕을 공부하고 삶의 의미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만 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공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지 아무것도 아니다. 공부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할 필요 없어. 그치? 무는. 자, 마무리 문이 되겠다. 우리는 존재 반존재, 의지 반의지, 인식 반인식의 세계를 탐구하였으며 선형세계지. 우린 6개의 좌표축으로 우리 세상을 구성했다. 이 6개의 좌표축이 이루는 9개의 선형세계가 있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의 선형세계다. 그치? 9개의 선형세계를 우리는 탐구하였으며 그 각각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유하였다. 물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유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수업한 강의한 내용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와 같은 선형적 세계들이 구성하는 평면 세계를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몇 개라고 그랬지? 12개의 평면 세계. 평면 세계를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유하도록 하자. 평면적 사유세계는 12개의 평면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세계의 사유가 끝날 때 8개의 공간세계가 구체화될 것이다. 자, 12개의 평면세계가 다 공부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공간세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 이번 공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요약해보면 마지막으로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에 대해서 공부했고 인식과 반인식의 창조적 항상성, 파괴적 항상성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그리고 무해의 접근 방법, 다른 선형세계와 마찬가지로 무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차례 보았지. 그리고 다음번 우리가 사유 테마로 평면세계, 이제 선형세계를 졸업했고 이제 두 번째는 평면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자. 수평적 평면세계는 이게 조형에 보이듯이 하나, 둘, 셋, 네 개지.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하나, 의지와 반존재 평면세계 둘. 아까 얘기했던 그거다. 네 개가 있고, 수직적 평면세계는 인식과 의지의 평면세계 수직 하나, 인식과 반인식의 반존재의 평면세계 둘. 이런 식으로 양의 수직적 평면세계 네 개. 마찬가지로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음의 평면세계지. 이런 식으로 또 네 개가 있어서 총 12개의 평면세계가 구성됩니다. 자, 이제 선형세계를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 평면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우리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 다시 한번 서머리하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린 공부했다. 그래서 마지막 선형세계의 마지막으로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를 공부했고,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세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우리 공부해봤어. 자, 잊어버리지 말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다음번 주요한 테마, 선형세계가 아니라 평면세계로 넘어갈 준비를 잘 해보자.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평면세계 수업 시간에 다시 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